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활기차게 인사로 여러분을 환영하는 오늘의 호스트, 네, 이혜인입니다. 오늘 패스웨이즈 고민 우!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 우! 좀 다소 부담스러운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렇게 여러분을 초대드렸는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어렵게 참석해 주신 만큼 오늘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정말 확신합니다. 사실 패스웨이즈라는 것이 굉장히 고민도 되고 딱 사람마다 얘기도 다르고 또는 얘기를 들을 사람도 없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은데 그래서 오늘 오신 만큼 패스웨이즈에 대한 여러분의 그 정말 가려웠던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신 어마어마한 분들을 제가 모셨습니다. 어, 오늘의 아젠다를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오늘 1시간 이내에 빠르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 오늘 10시, 오늘 각 고민들을 한 5분 정도 간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10시 45분 정도에는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고민 상담소가 뭔지 알고 접속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패스웨이즈 고민 상담소란 어떤 차원에서 제가 기획을 하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패스웨이즈가 이제 토스트마스터즈 인터내셔널이 론칭한 이제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토스트마스터즈의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특징이랄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율에 맡기는 그런 특성이 좀 강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맞으실 수도 있지만 그 광활한 자율성으로 인해서 도저히 갈 길을 종잡지 못하겠다라고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자율성이 크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 고민된다 라고 하시는 피드백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 고민을 모아서 한 자리에서 좀 공유하는 게 나랑 비슷한 다른 고민을 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라는 또 마음의 위안과 또 그런 동질감 그런 걸 느끼면서 또 진행하시는 동기가 또 부여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당연히 진행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저보다 훨씬 더 양질의 우수한 대답을 주실 오늘의 멋진 패널분들 3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패널이신 김도영님은 지금 화면에 패널 김도영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시고, 네. 이펙티브 코칭, 리더십 디벨롭먼트,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마스터리, 한국어, 영어 모두 레벨 5 달성하신 분이시고요. DTM이십니다. 도영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패널로는 김민성님을 모셨습니다. 김민성님은 프레젠테이션이 레벨 5 달성하셨고요. 역시 DTM이십니다. 저희 디스트릭트의 정신적인 지주 같은 분이시죠. 민성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음으로 임동환 님도 오늘 패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동환 님은 다이나믹 리더십 레벨 5 달성하셨고요. 또 특별하게 저희 디스트릭트에서 패스웨이즈 체계 최초로 DTM을 달성하셨습니다. 엄청난 분이십니다. 네, 동환 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기대를 가득 안고 더 지체하지 않고 이제 그러면 고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고민이 들어왔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화면 공유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제가 약 2주간의 기간을 드리고 패스웨이즈 진행하시면서 고민되시는 부분, 어려운 부분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6분이나 혹은 한 분이 6개일까요? 6개의 고민이 남겨졌어요. 그래서 이 고민들을 오늘 하나씩 하나씩 씹고 뜯고 막 즐기는 시간인가요? 네,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고민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고민을 먼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고민입니다. 이 고민만 유일하게 영어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진행상에 한 가지 언어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국어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한국어로 이해하실 것 같다는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고 한국어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프레젠테이션 마스터리 레벨 5를 완료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다음 프로젝트가 Understanding Your Communication Style. 그 레벨 2를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레벨 2의 가장 첫 번째, 당신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이해하기에 이제 맞닥뜨리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당황스러우신 거죠, 이분이. 아니, 뭐, 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이해하라고? 라는 프로젝트명 앞에서 조금 당황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네, 이게 참가자분의 고민이셨고요. 사실 레벨 1까지는 그냥 좀 클럽 내에서 물어볼 사람도 많고 해서 어떻게 그냥 자기소개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레벨 2부터가 정말 너무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두 번째 난관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는 레벨 1 자체가 사실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베이스 캠프에 들어가서 진행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레벨 2에 봉착하신 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고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영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잠시만요. 아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파악하기가 좀 처음엔 저도 되게 난해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목적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파악하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스타일로 대화를 하는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왜 필요한지는 막 나오나요? 명확하게 저는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하면서 느낀 점은, 예를 들어 내가 분석형인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분석형인 스타일이 점수가 높게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정보 전달 연설을 좀 더 잘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연설에도 되게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어떤 유형의 연설을 내가 좀 잘할 수 있는지를 파악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이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신 다음에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을 한 뒤 연설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대신에 이제 내가 어떤 이런 유형들 스타일에 대한 보고서 형식의 연설이 되면 안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분석가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막 5분, 7분을 연설하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설을 할 때 저는 크게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활용하고 있어요. 참고로 뒤에 마토마로 돼 있는 건 제가 이거 매뉴얼로 활용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그거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회원분들한테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네 가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차차 했어요. 지금 재밌었는데. 아무튼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저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설문 결과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스타일에 대한 이유에 대한 고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점수가 낮은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왜 낮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고찰을 해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해서 낮았던 것 같아 와 같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설문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나는 이쪽 방향의 다른 스타일로 변화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2번 이상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전과 비교해서 점수 분포가 어떻게 왜 변했는지에 대해서 일화를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화들을 얘기를 했을 때 내 스타일이 주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이제 프로젝트의 매뉴얼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면은 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는지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파악하기 말고 언더스탠딩 요 리더십 스타일도 있죠. 그것도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은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영이, 네, 감사합니다. 이분의 고민이 충분히 해소가 되었을 것 같아요. 혹시 동아님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부분이 계실까요?
조영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일단은 좀 기술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조영님 그 설명 잘 참고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굳이 첨언할 것 같으면 어차피 이 커뮤니케이션 뭐 스타일이나 리더십 이거는 보면 모든 그 패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프로젝트가 뭘 요구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그냥 본인이 이해하는 부분에서 그냥 일단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듣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본인이 잘 이해를 못했다거나 아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에 대한 좀 감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여기에 막혀가지고 진도를 일단 못 빼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아 이건 이건가? 그럼 그거만 일단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벤트를 받게 되고 그럼 조금 더 이해가 될 테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분이든 이거를 패스를 여러 가지를 할 거거든요. 근데 모든 패스에 보면 다 이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럼 조금 더 큰 이해를 가지고 더 거기 그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춰서 이제 그 발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모르면 일단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진도를 빼봐라. 일단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동아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경험자, 네. 민성님? 아니요. 네. 아니요. 코멘트 마치고 제가 예. 아, 네. 역시 경험자의 의견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할까 말까? 이건가 저건가 고민하다가 시간 가는 것보다 일단 해봐라라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고 저한테도 필요한 말씀이었네요. 네, 앤디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최근에 주변에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신 분을 뵀는데 그분도 좀 재밌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도영님께서 일화 이렇게 하나 정도 이렇게 뭐 들어서 이야기하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가족과의 관계, 회사와의 관계, 그다음 친구들의 관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나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각 카테고리별로 어떤 성향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가지고 있는지를 따다닥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아, 난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알리는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공유를 드립니다. 아, 네. 앤디님 의견 감사합니다. 역시 경험자 의견이 정말 이런 사례를 듣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사실 모르기 때문에 토스트마스터즈에서 배우려고 왔더니 알아서 해봐 이런 게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하시면서 배우는 게 토스트마스터즈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원하시는 대로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고민 이제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고민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네, 두 번째 고민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멤버들이 이 패스에서는 어떤 선택 프로젝트, 어떤 정도로 진도를 나가고 계신지 한눈에 알고 싶으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 한눈에 모든 걸 알고 싶다라는 게 정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주실 패널분 계실까요? 앤디님? 의견 주실 분은 저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전체적인 진도를 뭐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통계 툴 같은 거는 따로 존재하지는 않고요. 보통 대부분 클럽에서 보통 하기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분들이 좀 이런 각 레벨별로 선택 프로젝트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는지 좀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이거는 다른 디스트릭트 사이트인데 요 프로젝트별로 설명이 좀 나와 있어서 요걸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레벨 3 같은 경우에 여기 딱 보시면은 선택 프로젝트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토스트 마스터 분들이 이제 연설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연설하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선택하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막 여기 뭐 액티브 리스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뭔가 좀 이거는 연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선택 프로젝트는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 레벨 4 같은 경우에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우선 한번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공담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선택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좀 이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좀 제 패스 프로젝트를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자기가 어떤 패스 프로젝트를 앞으로 할지를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하시면은 한눈에 보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권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거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하나인데 전체 마일드스톤을 좀 짜기가 편하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아까 그 이 프로젝트에서 이 주제를 써야 많은 분들이 특정 프로젝트에서 좀 힘들어하시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내 주제가 이 프로젝트에 좀 잘 맞지 않아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를 쫙 나열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프레젠테이션 마스터리 코리아 패스에서 요 선택 프로젝트는 요거를 할 거고 뭐는 요거를 할 거고 이렇게 다 전체를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주제가 그거는 요 프로젝트에 맞겠어 하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에 주제를 넣어서 그 미리 좀 전체 마일드스톤을 짜고 어차피 주제가 그 프로젝트랑 이제 매칭이 되니까 좀 손쉽게 전달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한번 공유를 드립니다. 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리를 쫙 해주시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앤디님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한번 본인만의 이 어, 진행 진도를 좀 정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Reflect Your Path Reflect Your Path라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패스를 잘 진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후에 마지막 그 최종 단계를 위해서도 꼭 이런 정리 과정을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네네. 아, 역시 최종판을 깨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이런 꿀조언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의견 주실 패널분 계실까요? 네, 저요. 네, 네, 도영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앤디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툴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게 클럽 차원에서도 좀 파악이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제 모두가 앤디님처럼 이게 다 심지어 자신의 진도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회원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꼭 패스웨이가 아니더라도 CC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토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제 회원분들 진도 트래커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GTM에서도 이미 이제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패스웨이 특정으로 해가지고는 한 적이 없어서 사실 좀 고생하긴 했어요. 그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피드백 날짜 다 찾아가지고 이거 연설 날짜까지 다 이제 기입을 해놓은 건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좀 파악이 편하더라고요. 다른 회원분들 이제 연설 안 했을 때 이제 좀 쪼우기도 더 쉬워지기도 하고 어떤 패스를 좀 많이 선택을 하시는지도 파악이 쉬운데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패스 자체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마스터리를 많이 하시긴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레벨 3 이상을 가신 분들이 아직 거의 없어요. 다 아직 레벨 2 전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레벨 1, 2 끝내신 분들이 레벨 3까지 가시게 되면은 이제 또 유의미한 좀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 차원에서 이제 이런 트래커를 만드시는 거를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교육부 회장님이 이제 혼자 이걸 다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회장님이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한번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내 거만 이렇게 적어줘도 이 트래커 관리하기는 되게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영이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그 질문 주신 분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는지 문의를 주셨는데, 공식적으로 현재 제공이 되는 자료는 없지만, 이제 개인 차원에서 또는 클럽 차원에서 조금씩 이제, 왜냐면 패스웨이즈도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조금씩 축적해 나가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잘 정리하셔서 이것을 잘 운영해 주시면, 후에 또 같은 고민을 하실 분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또 작성자 본인한테 가장 큰 도움이 사실 되겠죠. 그래서 조금씩 지금부터 이 데이터 관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는데, 네, 그래도 시간이 되시는 선에서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고민 바로 말씀드릴게요. 레벨 5까지 꽤 많이 진행을 하신 분이세요.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레벨 5 각 프로젝트의 특징을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분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오셨어요. 레일 5 마스터 하신 분들께 지금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위에가 이제 패스고 여기가 이제 프로젝트인데 사실 공통적으로 6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공통되는 프로젝트 6개가 있고 이제 요 밑에 있는 프로젝트들은 그 패스에서 필수 프로젝트라서 이런 프로젝트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기엔 시간이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애초에 이제 이런 프로젝트는 직접 보시는 게 더 빨라요. 네. 그래서 요 공통되는 6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페셔널리 스피킹 말 그대로 그냥 5분 7분 연설을 18분에서 22분 길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내 인생 경험 같은 거를 메시지로 잘 녹여내서 길게 연설을 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더레이트 패널 디스커션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패널 토론인데 이게 목적이 토의 진행자로서 이제 주제 선정을 잘 하고 패널들을 잘 섭외를 하고 이제 적절한 질문을 패널들한테 함으로써 패널들이 청중들한테 좋은 정보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설적인 그런 걸 준비를 한다기보다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이제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에티컬 리더십은 자신의 윤리적 준거를 정하고 이에 대해서 20분에서 40분간 패널 토의를 진행을 하는 건데 목적 자체가 자신의 관점을 공유를 한 다음에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윤리적 준거라는 표현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준거라는 뜻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의에 대한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로 그 매뉴얼에 있던 예시가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에서는 자선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 자선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애초에 그런 자선적인 행동 자체를 안 했었는데 왜 이걸 굳이 지금 해야 되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윤리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이제 예시로 제공이 되어 있는데 혹시 민성님이나 동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이 프로젝트가 좀 난해해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프로젝트 중에 한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영님께서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토스트마스터 인터내셔널에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제공되는 몇 가지 리소스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자신의 에티컬 그 윤리적 준거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그런 툴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뭐 판단을 내리는지를 이렇게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고 그 중에 뭔가 클럽 아니면 외부에서 윤리적으로 내가 이런 디시전을 내려야 된다라는 어떤 특정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게 있을 때 그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뭔가 좀 고민을 해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내부 토스트마스터분들 그리고 꼭 외부 분들을 한 분을 꼭 초대하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초대를 해서 특정 토픽에 대해서 왜 이거를 윤리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패널 디스커션을 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은 토스트마스터에서 이런 윤리적 준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서 리소스를 드리니까 그거를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토론을 해볼지 토픽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토픽을 정한 거를 바탕으로 패널 디스커션을 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좀 접근이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사실 이건 토스트마스터보다 진짜 이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같은 데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네, 동환님도 말씀해 주세요.
시니컬 리더십 분을 보고 이제 제가 느낀 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관점이 좀 약간 다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 일단 이걸 프로젝트를 읽어보고 애매하면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필수 코스잖아요. 그러면 애매하면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하자고 했고 이게 또 애매한 프로그램의 그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좀 이거 어떡하지? 이게 선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패스. 일단 이거를 저는 어찌됐거나 이거를 계속 이 프로그레스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선택 그 프로젝트 중에서 어렵거나 난해하면 사실 제 그냥 개인적인 그 조언은 쉬운 걸 먼저 해보자라고 일단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더십 제가 봐도 참 읽어봐도 애매하고 좀 진행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도 고민하다가 사실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기서 딱 멈추기보다는 사실 그 외에 옆을 보면은 되게 또막 쉬운 그런 프로젝트 있으니까 일단은 그거 위주로 일단 진도를 빼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동의합니다. 저 1번, 2번 이렇게 있는 이유가 저도 거의 요거 두 개만 거의 해서 그래요. 이게 제일 하기 수월하고 직관적이어서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프로젝트 넘어가면 이제 HPL 하이 퍼포먼스 리더십인데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를 선정을 한 다음에 이제 커미티 같이 할 팀원들을 섭외를 해서 이제 뭐 비전 목표 설정, 액션 플랜 등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인데 이제 이 HPL에 대해서는 이거 관련된 질문이 따로 있어서 뒤에 이제 앤디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레슨 런드는 마찬가지로 팀 프로젝트예요. 팀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토마 모임 시간 외의 시간을 지정을 해가지고 팀원들과 함께 그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 결과라던가 아니면 성과 등에 대해서 피드백, 배운 점 이런 것들을 토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토의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 목적이 토의를 위한 준비, 스케줄 설정, 어떤 점을 리뷰를 할지 등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의를 진행을 한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토의를 하면서 이제 배운 점이나 리더십 경험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HPL이랑 좀 비슷하면서 다른 프로젝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 Reading Your Volunteer Organization도 비슷하면서 달라요. 네. 이거는 이제 애초에 기간 설정 자체가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6개월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6개월 동안 토스트마스터즈에서 리더십 역할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발런티어 오르가니제이션이 있으면은 그 발런티어 오르가니제이션을 운영을 한 다음에 팀원들한테 이제 360도 평가 360 degree evaluation이라 하더라고요. 그 평가를 부탁을 한 다음에 이제 이 경험에 대해서 5분에서 7분간 연설을 하는 건데 360도 평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또 따로 있더라고요. 평가지가. 자, 이런 식으로 사실 팀원분들한테 이제 이 평가지를 드린 다음에 이제 이런 항목들에 체크를 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되게 항목들이 엄청 많아요. 뭐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뭐 인터퍼스널 스킬도 있고, 뭐 팀워크, 팀빌딩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쉽게 시간은 6개월이 걸리지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 게 클럽 운영진 하면 돼요. 그냥. 네. 클럽 운영진 한 다음에 평가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클럽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서 레벨 5를 수월하게 끝낼 수 있음과 동시에 내 클럽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돼서 저는 이번에 레벨 5는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저도 계속 새로운 걸 해나가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다 같은 입장을 생각해요. 그래서 레벨 5 프로젝트는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공유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앤디님 말씀해 주세요. 네.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멘토링 하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체크리스트 공유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네네. 사실 프로젝트마다 지금 도현님께서 레벨 5 프로젝트를 정말 전반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프로젝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프로젝트 매뉴얼만 봐서는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체크리스트
토스트마스터 인터내셔널 패스웨이 가면은 제공되는 거거든요. 모든 프로젝트는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냥 요거 하나씩 요 문장 하나씩 따라가면서 체크리스트 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가끔 뭔가 모호한 부분들,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 체크리스트에는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요거 프로젝트 체크리스트 딱 꺼내놓고 보시면서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었군요. 또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어떤 걸 선택할지, 또는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시면 이 체크리스트 잘 활용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도영님 의견 주신 것처럼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보다 클럽 운영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그런 팀 활동들을 여러분 프로젝트의 소재로 활용하시면 정말 일석이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제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 것 같아서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 퍼포먼스 리더십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제안해야 하는데 어떤 성격의 프로젝트가 알맞을지 애매하고 특히 커미티 팀을 구성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고민을 남겨주셨네요. 퍼포먼스 리더십 정말 이름부터 뭔가 굉장히 웅장해 보이고 나는 저런 거 못할 것 같은데라는 좀 그런 압박감이 드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 웃고 계신 앤디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운이 좋아서 토스트마스터 인터내셔널 가입한 지 2달째에 이제 하이 퍼포먼스 리더십 매뉴얼을 제 멘토한테 선물을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TM 2개월 차에 그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HPL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해보면은 굉장히 편한데 그 해보기 전에는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프로젝트 어떻게 선택하지? 뭔가 같이 해줄 사람 구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구해? 이런 고민들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까지 프로젝트들이 어떤 프로젝트들을 활용을 해서 하이 퍼포먼스 리더십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를 보면은 제일 많이 활용했던 거는 실제 클럽 운영진 역할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클럽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클럽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클럽 회장단 그 바이스 회원부 교육부 이런 분들을 커미티로 모으셔서 어차피 그거는 다 정해져 있는 커미티니까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회원부 회장님 같은 경우도 그 클럽의 규모가 큰 데는 어떻게 멤버십을 좀 늘릴 수 있을까 그 회원부 밑에 이제 커미티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HPL을 진행을 하시는 경우를 봤었고요. 그리고 또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클럽 빌딩. 이제 새롭게 클럽을 만들려면 혼자서는 만들지 못하니까 이제 클럽 빌딩을 위한 차터를 위한 스폰서가 이제 HPL의 리더가 되고 이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을 커미티로 모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극단적인 예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하기도 한데요. 예전에 어떤 특정 멤버는 비영리 단체를 조직하는 거를 이제 HPL로 진행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책 선물하고 우물 파는 그런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 거를 처음에 HPL로 이런 거를 해보자라고 진행을 하셔가지고 비영리 단체에 도움을 주는데 실제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좀 좀 의심스러워하는 분들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여튼 좀 잘 만들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실제 비영리 단체로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프로젝트는 사실 뭐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조그마한 독서 클럽을 운영하는 거를 하셔도 되고 정말 개인적인 거를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키는 나 혼자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HPL에서의 핵심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마일드스톤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일을 델리게이션 하면서 리더십의 다양한 요소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유념하실 거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하면은 그런 프로젝트만 지향하자.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인볼브 시킬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팀원 멤버 구하는 거는 이것도 사실 힘든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사실 HPL 매뉴얼에서 가르쳐 주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정말 클리어한 비전이랑 그 다음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에 감화되는 사람들을 내 팀으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자체를 연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팀원 이제 선택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끔 친하니까 그냥 좀 해주세요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델리게이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연습을 해보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리어하게 비전 세워서 이 목적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플러스 더 중요한 거는 그 일을 같이 해주실 분을 구하셔야 됩니다. 네, 친한 사람 넣으면 안 돼요. 친한 사람 넣으면 대부분의 HPL 프로젝트는 처음 프로젝트 이거 할 거예요라고 하고 흐지부지 돼서 결과가 없는 저는 이번 프로젝트 망했어요로 이제 리절트를 쉐어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은 HPL 프로젝트를 좀 더 손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여러분 방금 디스트릭트에서 혹은 더 범위를 넓혀도 될 것 같아요. 토스트마스터즈 인터내셔널 전체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HPL 권위자의 답변을 들으셨어요. 정말 저도 이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네, HPL의 아버지. 제 취미가 2천원 조금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이제 약간 사실 지금 들으면서 저도 좀 뭔가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뭔가 좀 정말 부담 없이 진행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클럽에서 진행하는 그런 행사들을 위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이제 클럽 연설 대회 또 그중 하나일 거고 MT 같은 경우에도 클럽 차원에서 MT를 가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커미티를 자연스럽게 운영진 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어차피 같이 이제 해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부담 없이 그냥 하는 김에 같이 이것도 해보자라고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도 있기도 하고 앤디님께서 말씀하신 델리게이션 부분에도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그걸 나 혼자서 다 모두 진행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우리 클럽을 이제 대학생 때 대학생 때 코리아 유니버시티 토스트마스터 했을 때 우리 클럽을 강의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면서 홍보를 하자 약간 요걸로 HPL을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저 혼자서 다 다닐 수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다 같이 일을 하면서 연설 관련돼서 서로 피드백도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클럽 차원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프로젝트를 정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스케일을 크게 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도가 되게 진짜 높은 프로젝트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뭔가 하나 해야 되는데 저도 좀 배워가네요. 어떻게 보면.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하셨으니까 큰 걸로 하시죠, 도영님은. 그거 찾는 게 진짜 쉽지 않긴 해요. 그래서 전 작성자 질문해주신 분의 고민이 좀 정말 공감이 됩니다. 했는데도 이제 공감이 이렇게 될 정도니까. 저도 조금만 이제 첨언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일단은 이거를 이제 왜 해야 되지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시작할 때는 물론 어렵고 난해하지만 실제로 이걸 진행하다 보면 배우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나 아니면 직장인들 입장에서 그 미리 어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경험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는 팀을 꾸리고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피드백 받고 실제로 이 결과물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배우는 것들이 있고 이게 본인의 어떤 그 커리어 빌딩에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다 이렇게 도전해봤으면 도전하기를 이렇게 좀 공부드리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HPL이 저는 토스트마스터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녹아져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이다. 네. 토스트마스터즈의 꽃이다. 네. 네. 사실 HPL 되게 압박적인 프로젝트지만 하면서 정말 얻어가시는 게 많은 프로젝트니까요. 꼭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 한 자리에서 이 패널 분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깜빡했다. 저 한 개 빠졌는데 아, 네, 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그 커미티 구성하실 때 가이던스 커미티 이제 피드백을 주는 커미티 멤버 중에 한 분은 반드시 HPL을 진행해 보신 분을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예. 어, 가끔 보면은 그냥 가이던스 커미티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해주시면은 어떤 피드백을 줘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진행하시는 분도 모르고 그 다음에 피드백 주시는 분도 몰라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HPL을 해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 중에 한 분, 지금 여기 세 분도 다 해보셨고, 예, 다 뭐 디스트릭트 오피서 하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HPL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분 정도는 꼭 가이던스 커미티로 모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다 실제 HPL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거 요청을 하시면은 이제 기꺼이 아마 도와주실 거예요. 아, 네, 깊이 공감합니다. 왜냐면 그냥 단순히 친한 사람 위주로 이 HPL을 해보시지 않은 분과 함께 하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인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본인한테 별로 본인이 배워가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HPL을 진행하시는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경험자를 한 분 정도는 초빙하시는 걸 추천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 고민 마지막으로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철학적인 질문, 근본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패스웨이즈 왜 해야 되나요? 패스웨이즈 진도를 뽑아야겠다는 동기가 높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패스웨이즈 프로젝트가 말하는 오브젝티브랑 좀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다르네. 이런 핑계도 듣기도 하고 패스웨이즈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할 것 같다.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 패널 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패스웨이즈의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고민이셨고요. 혹시 도형님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아마 우리나라 디스트릭트 93에서 저보다 연설 많이 한 사람 없다고 전 자신을 합니다. 진짜 제가 뭐 정확하게 세보는 않았지만 이젠 세는 걸 좀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 학생은 이제 마지막으로 셌었을 때가 250개였거든요, 연설이. 근데 와.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연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제 지론은 말을 잘하려면 말을 해야 된다거든요. 연설을 잘하려면 연설을 해야 돼요. 네. 그건 패스웨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연설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터 고민을 해보시면 좋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패스웨이 자체가 좀 난해하다 느끼실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연설의 성향과 맞지 않는 프로젝트가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정작 또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제한적이지가 않아요. 특히 레벨 2의 임팩트가 좀 커서 그렇지 막상 레벨 1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 주제 자유죠 사실상 이베루션 피드백 자유죠 리서치 앤 프레젠팅 뭐그 그냥 정보 전달 연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주제가 자유로워요. 토스트마스터즈 멘토링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멘토링 경험을 소개하는 게 생소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 경험을 얘기하는 측면에서는 주제가 제한적이지 않거든요. 레벨 3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또 선택 프로젝트가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주제를 제한하는 프로젝트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연설이랑 좀 맞지 않는다 싶으면은 잠시 그 프로젝트는 건너뛰고 다른 레벨에 있는 프로젝트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물론 그렇게 했을 때 DCP 에듀케이션 어워드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지연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또 그게 동기부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진행을 하는 쪽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기는 자신이 찾아 나가는 겁니다. 네. 화이팅 하셨으면 해요. 도영님이 또 묵직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또 패널분들이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저의 동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뭐 패스웨이 뭐 처음 DTM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게 첫 번째인지 뭐 열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과거 DTM 프로젝트를 한 20년 걸렸어요. 그래서 DTM 따는데 20년 만에 DTM을 땄거든요. 그런데 따고 나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왜 남들은 한 5, 6, 6년이면 따는데 20년이나 걸릴까?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 걸 내 자신한테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패스웨이를 시작을 해서 이제 두 번째 DTM은 이제 패스웨이로 했고 한 1년 4개월 만에 이제 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 목표고 그게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어떻게든 다음 패스웨이는 일단 지체하지 않고 빨리 진행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언들도 일단 멈추지 말고 걸리면 일단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일단 계속해서 진행하자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저한테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일단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최대한 빨리 끝내자라는 어떤 나름대로 그 타임라인을 세우고 그 안에 제 자신을 이제 굉장히 푸시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 DTM은 한 20년 걸렸던 거예요. 4개월 만에 이제 끝낸 거죠. 그게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동기부여를 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목표나 뭐 그런 타임라인을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이제 개인적인 거고 클럽에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클럽 멤버들이 이제 더 동기부여를 갖고 계속해서 그 패스웨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또 이런 그 어떤 분위기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 뭐 레벨을 끝내면 그거에 대한 레코건디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롤 모델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클럽에서도 사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어떤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동기부여는 결국은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토스트메스 자체를 내가 왜 가입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조금 더 제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제 자신이 그걸 일단 실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어떤 나름대로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푸시해갖고 그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줬고 사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깊게 가는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깊지는 않지만 반복해서도 디테일을 따다 보면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 이해도라든지 실력을 쌓지 않나 나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또 이 패스웨이나 토스메스 활동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 고민 남겨주신 분한테 정말 너무 도움이 되는 경험담이자 너무 그런 답변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고요. 이전에 20년이 걸려서 DT 되셨는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오늘 듣게 되네요. 네. 결국 되게 자신만의 동기를 찾아야 한다. 네. 되게 앤디님. 패널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 뭔가 선물하고 싶은 부분들이 나오네. 아까 제가 그 제 나름대로 만든 패스웨이 진도표 공유 드렸었잖아요. 네. 사실 저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숨 쉬는 것처럼 만들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리듬감 있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은 이제 연설을 할 거야. 그래야지 내 연설 감각이 떨어지지 않고 내 말하는 스킬이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두 달에 한 번씩 하려면은 주제라든지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성향이 달라도 계속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고 아예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경우에는 캘린더 언제 할지 캘린더까지 이렇게 다 정해놓은 다음에 1년치 계획을 세운 다음에 숨 쉬는 것처럼 계속 하다 보면은 도영님처럼 이렇게 뭔가 잘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숨 쉬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잘하는 순간이 오면은 거기에 나 뭔가 좀 잘하게 되네 하면은 동기부여를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숨 쉬는 것처럼 그냥 이거는 그냥 내가 토스마스터 하는 동안 패턴처럼 해보겠어. 하다 보면은 뭔가 잘하는 순간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꾸준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11년을 토스트마스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잘 모르겠을 땐 일단 해보셔라. 뭔가 쌓이다 보면 또 발전한 스스로를 보면서 그게 또 동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어요. 네, 정말
또 세 분의 묵직한 답변, 또 뼈 있는 답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6번째 고민 혹시 보이실까요? 네. 네,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트릭트에서 많은 교육을 하셨지만 여전히 신규 회원분들은 패스웨이즈 접근은 어려워하십니다. 클럽 내에서 이런 패스웨이즈를 가이드 해드릴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역할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클럽 내에서 뭔가 패스웨이즈 교육을 이수하고 그런 분들을 디스트릭트가 선정을 해서 서티피케이트를 드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패스웨이즈 전도사 역할을 하게 하자라는 의견이셨어요. 패스웨이즈 교육에 대한 고민은 진짜 교육 받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영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디스트릭 운영진 분들의 약간 편을 들으면서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디스트릭에서 주기적으로 사실 패스웨이뿐만이 아니죠. 이게 정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지금 이런 패널 토이 같은 경우에도 그 중 하나겠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리고 패스웨이가 또 처음 나왔을 때도 패스웨이 가이드 분들이 클럽들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기도 했었어요. 근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사실 이게 디스트릭이라는 개념 자체가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좀 낯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스트릭이 뭔데? 이렇게 답변을 하신 분들 진짜 많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조직 운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위에서 뭔가를 했을 때 그게 결국 아래까지 내려가려면 중간 단계에서 점점 이게 낙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디스트릭에서 뭔가 이렇게 자료를 제공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을 때 클럽 차원에서 이걸 받아서 회원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VP 교육부 회장님께서 모든 걸 또 다 하면은 이게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교육부 회장님들이 이제 탈주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한 번씩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클럽에서도 이제 VP랑 별개로 패스웨이만 알려주시는 분을 따로 지정을 하시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패스웨이에 대해서 뭘 알려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어떤 거 알려줄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패스웨이를 뭘 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한번 정리했던 건데, 이제 패스웨이 등록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그냥 이렇게 매뉴얼 만든 거랑 이제 이건 뭐 이제 영어고, 예, 그리고 패스웨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방법 그냥 뭐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이거 박스만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좀 따라가기 더 편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교육부 회장님용 매뉴얼 인쇄지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한 번쯤 조금만 시간 내면 되거든요. 시간 내서 내가 뭘 알려줄 수 있을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역시 패스웨이즈는 아무래도 클럽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또 있기 때문에 디스트릭트에 요청할 건 의견을 주시고 또 클럽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보실 수 있는 건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앤디님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세요. 네. 네, 사실 패스웨이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할 거리가 많죠. 왜냐하면은 저는 이게 패스웨이가 처음 토스마스 인터내셔널에서 리바이털라이즈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원래 존재하고 있던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금 더 현대화 시킬 수 있을까? 정말 좀 컨텐츠 이전 교육 매테리얼들 중에 너무 아웃데이트된 그런 컨텐츠들을 이렇게 덜어내고 좀 현실에 맞춰서 좀 바꿀 수 있을까? 그 시점부터 토스마스터 인터내셔널에 피드백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거야라고 엠베서로서도 활동하고 패스웨이 가이드로 클럽도 방문해서 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때까지 진행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디스트릭트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주는 교육,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면 좋을 것들 이렇게 해주는 교육, 그리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 뭐 이렇게 어드밴스된 내용들을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데, 디스트릭트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도영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좀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한계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교육 자체가 모두를 위한 교육이다 보니까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이거 전체 중에 요걸 알고 싶은데 요것만 설명하는데 1시간, 2시간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각 클럽에서 뭔가 전문 가들 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게 현실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토스트마스터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의 커다란 4가지 필러가 있잖아요. 도영님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self-paced learning, 그다음 피드백, 뭐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토스트마스터 HPL이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의 꽃이라면은 저는 그 토스트마스터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멘토분들이 옆에서 이 멘티 그 프로테제들이 필요로 하는 패스웨이 교육을 옆에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알려줄 수 있으면은 그게 제일 빨리 패스웨이에 익숙해지고 패스웨이에 빠져서 뭔가 진행을 그 새롭게 가입하시는 멤버분들이 열심히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클럽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잘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그 멘토들 같은 경우에 이제 패스웨이 경험도 있으실 거고 토스마스터 경험도 있으실 거니까 패스웨이의 어떤 부분들을 멘티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멘토들이 알려주면서 실제 멘티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더 긁어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이제 이런 시스템이 클럽단까지 클럽단에서 잘 정착이 돼야지만 예, 좀 이제 패스웨이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여전히 좀 계시겠죠. 프로젝트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시스템적으로 이제 진입 장벽이 높아서 못하는 그런 경우는 좀 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네, 동아님. 네, 말씀드리면 사실 저 패스백이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참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나마 이 패스백에 대한 그 액세스 레이시 훨씬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전 생각을 했었어요. 그나마 이제 코로나하고 온라인 미팅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친숙해지는 게 없잖아 있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모든 클럽이 갖고 있는 공통의 하나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디스트릭트에서도 같이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뭐 교육도 더 하고 멘토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찌됐거나 그네들이 아까 진입장벽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시고 아직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데 토스마스터 하고 싶은 분들을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기니까 디스트릭에서 고민할 것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교육 멘토링도 좋지만 그분들의 어떤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레벨 1 같은 경우는 그냥 하드카피로 뭐 출력을 해가지고 클럽에 나눠주면 되거나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패스웨이가 뭔지 맛을 보고 뭔지 일단 그래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쉽게. 그렇게 해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하드카피로 한번 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클럽 나눠주면서 이제 레벨 2부터는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런 식의 방법도 한번 디스트릭에서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메뉴만 주더라도 그냥 보고 하고 나중에 끝나면 이제 그건 BP 에듀케이션이 이제 그 체크해주고 이제 좀 도와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패스웨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어려움을 좀 이렇게 해소해주면 조금 더 패스웨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좀 해봤습니다. 네, 동원님도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패스웨이즈라는 게 정말 큰 숙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특정 뭐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묻기보다는 개인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클럽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해보시고 또 디스트릭도 당연히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이 패널 의견들을 제가 좀 디스트릭 커미티를 운영하는데도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려보고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의견들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고민 6개는 모두 다루어졌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는데 피드백을 남기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한 2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그 패스웨이즈 고민상담소 어떤 부분 도움되셨는지, 어떤 부분 개선할 수 있을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